2025년 8월 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4%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3.1%로 약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3% 이상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상품 가격들의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8월 7일 날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인가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종료 과정을 밟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렇게 4개 주가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토지의 20% 정도가 러시아에게 뺏긴 상황이고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러시아에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과 유럽이 인정해 주면서 전쟁으로 인한 토지 획득 이런 부분들이 공시가 될 수 있는 건지 강권이 될 수 있고요. 만일 종전이 된다 그러면 러시아 제재를 통한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컴백,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이 두 부분이 맞물리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재건 산업에 특화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국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러시아와의 교류가 이제 다시 활발하게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종전이 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일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이 6,500포인트를 넘어서 7,000포인트에 다가서는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글로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은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영계와 노조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해외 자본들의 국내 투자 이 부분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제 개편안이 증세 방향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장에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캐시어 마크를 던지면서 고객 예탁금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50% 관세, 인도 50% 관세, 중국 30% 관세, 브릭스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아니겠어요? 미국과의 교류를 줄이고 브릭스 국가들의 교류를 넓히고 확장하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경제에 편입하기도 어렵고 중국 경제에 단도적으로 이제 편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이 부분인데 중국의 레드테크가 제가 지속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첨단 산업에서 우월함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최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더 높은 강도의 제재를 중국에 가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히
위협적인 국면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시의 어려움 속에서 인류들은 고도의 지혜를 발휘해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도 8월까지의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까지 연간으로 32%, 코스닥 지수가 연간으로 15% 정도, S&P 500이 10%, 홍콩의 항생지수가 27%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나쁜 증시가 그렇게 없습니다. 신바람이 났었는데요. 잠시 코스피 3200포인트에서 쉼을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이 많은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세제 개편안 포함해서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덜어주었더라면 훨씬 더 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과연 우리 시장의 야간 선물 1.38% 강세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지, 미국의 선물 지수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장중에 급락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강하게 베팅을 이끌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거 가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지속해서 가져가기가 쾌수천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과 방미 일정을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결과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하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3,500억 정도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談판에서 국방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치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운이람 반이람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반일밖에 뜨지는 않는 곳이라고 하고 오후 시간에 접어들어서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거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더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주말 평안히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무난하게 강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